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어린이날 노래 가사 중 일부입니다. 어른으로서 이 노래를 언급하는 것도 오늘 참 부끄러운데요. 서울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4세반 원생 14명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김모 씨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나왔는데요. 확인 결과 김 씨가 발로 아이를 밟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는 물론이고요. 아이가 싫어하는 곤충 모양 장난감을 옷 속에 넣어서 울리는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도 발견됐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각종 대책과 관련 법안은 쏟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아동학대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인데요. 최근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한강 내 금주구역 지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찬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실제 처벌로 이어진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자, 최근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 공공시설에서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의견과 음주문화 자체가 바뀌는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당장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한강에서 치맥이 사라질 가능성은 적지 않은데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한강 공원에서의 음주 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오늘도 정말 양쪽이 팽팽한 그런 주제인데, 네, 저와 전민기 팀장 개인이나 YTN 라디오 입장보다는 여러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나눠 진행한다는 점 애청자분께서 알아주시고요. 애청자 여러분도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찬 토론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 네, 또 다른 전화 안 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저 매주 좀 걱정이 돼서. 우리 또 전민기 팀장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평소에 잘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한강공원에서 술 마시는 일은 좀 힘들었지만 예전에는 종종 거기 가서 답답한 마음도 털어놓고 오고요. 팀장님은 좀 한강 가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작된 이후에 좀 제가 바빠져가지고, 예, 마스크를 벗지를 않잖아요. 알아보시는 분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러면 길을 가거나, 네, 할 때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1년 동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저도 없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요. 예. 갑자기 한강에서 치맥 먹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예. 아니, 한강에서 치맥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럼요. 예. 기억은 솔직히 좀 오래전이긴 한데 한강에서 그 치맥 당연히 해봤죠. 예. 맛있습니다. 한강 치맥이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실. 그럼요. 특히나 이제 해 싹 질 때쯤, 예. 노을 딱 지면은. 그럼요. 그거는 다른 안주가 필요 없어요. 그 맛을 또 아시네, 또. 그럼요. 예. 예. 자, 그러면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반대하십니까? 저는 반대예요. 예. 반대입니까? 예. 반대다. 네. 저는 방역 외길 인생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 찬성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방안 의견이, 예, 금주구역에서 술 마시면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그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방안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도 이런 논쟁 몇 번 있었어요. 예.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 2012년 7월에도 서울시가 다음 해인 2013년부터 시내 2천여 개 공원에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 방안 의견 내면서 이때도 뭐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 5월에는 한강 매점에서 알코올 도수가 17도가 넘는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라고 알려지면서 논쟁이 컸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요 한강공원은 특히나 많은 분들이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치맥을 금지한다? 이거는 좀 어떤 국민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네. 한강에서 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왜 그런 거예요? 자, 남산공원 아시죠? 네. 월드컵 공원 아시죠? 예. 거기는 이제 시가 운영합니다. 그렇죠. 예, 도시공원인데 네. 한강공원만 이 도시공원에서 제외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많은 논란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한강공원도 좀 도시공원화해서 시가 좀 운영하자. 네네. 예, 저는 이런 입장인데요. 그래요. 예. 여러 차례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안타까운 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것에 대한 논쟁의 주목이 좀 커지고 있는데 현재는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별다른 규제는 없습니까?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시 한강공원 이용 조례 보면은 술에 취해 주정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와 불안을 조성하는 것 금지.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진 않고 경범죄 처벌법 역시 음주소란 행위만 규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곳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서든 술 먹을 수 있는 곳에서도 피해 주면은 사실은 이제 제재를 받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보면은 음주 폐해 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 이거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씀 아까 해주셨던 대로 서울시가 이거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먹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온 거죠. 예. 그 앞서서 2017년에 제정된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도 그 음주 청정 지역을 지정할 수 있긴 한데 이제 아까 여긴 도시공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대상이 도시공원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이제 한정돼 있고요. 과태료 부과 대상도 음주로 인해 뭐 심한 소음, 악취를 나게 하는 이런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에 한정한다. 이것도 좀 한정적인 거였죠. 그래서 예. 이 서울시 음주청정 지역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시가 직접 운영하는 도시공원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어야 되는데 예.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22곳에 그치고요. 한강공원은 이제 도시공원 분류가 안 된다고 해주셨죠. 그래서 예. 현재까지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전민기 팀장은 한강에서 술 맛있게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럼요. 이 공원이라는 장소는 사실은 예.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예. 사실은 이거를 어쨌든 제재하려면 누군가 가서 또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그 감시 인력을 좀 이렇게 주변에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좀 한강에 좀 가까이서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거를 좀 제재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예. 생각을 해요. 한강이 워낙 넓잖아요. 분명히 또 못 마시게 해도 어디선가 드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렇긴 합니다. 사실 피해를 주는 사람은 일부고 정말 예. 대다수의 시민들은 거기서 진짜 치맥 맥주 뭐 한두 잔 하면서 그렇죠. 정말 스트레스 날리고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시는데 그 예. 모든 것을 금지시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강을 좀 지나가 보면 예. 그렇게 과음하시는 분들은 일부입니다. 맞아요. 많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 예, 근데 예. 7968번님, 최하나님, 솔직히 강제 찬성 아닙니까? 저한테 이러셨는데 오늘 금지하는 거 찬성 아니셨어요? 대본에? 금지하는 거요? 예. 아니죠. 제가 금지하는 거를 반대해야 방역 외길 인생 최하나가 아니 저 우리 역할을 나눴는데 네. 저는 반대인 줄 알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전민기 팀장이 이제 찬성 역할이고 예. 저는 이 대본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방역 외길 인생이지만 전 이번엔 반대예요. 이렇게 써 있는데 예. 예, 그래도 저희가 역할을 나누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아니, 가던 대로 가요. 예. 아무튼 저 한강에서 술 반대입니다. 저는 절대 안 됩니다. 0618번님. 네. 한강공원 금주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전 여자친구가 없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당분간도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셨네요. 뭐 개인의 또 입장에 따라서. 아니, 꼭 이게 또 여친이랑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여친 생기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예. 이지화님께서는 금주령 반대합니다. 친구, 가족과 바람 쐬면서 간단하게 치맥하는 걸 막는 건 너무 나간 규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저 전민기 팀장님과 통했어요라고 하셨군요. 통했다. 예. 예. 전 통화했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4001번님 금주 찬성합니다. 위험한 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당연합니다. 5780번님 금주구역 지정보다 술 판매 시간 정해놓고 몇 시 이후로 금지하는 건 어떨까요? 한강에서 바람 쐬면서 치맥 안 해본 사람은 말 마세요라고 또 하셨네요. 네. 예. 자, 역시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고요. 한강 금주 구역 지정 여러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여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주춤합니다만 과거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한 치맥을 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강에서 또 치맥 축제를 열기도 했고요. 그랬죠. 그야말로 뭐 관광 상품화처럼 됐는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17도 이상 술은 팔지 못하게 한다. 이런 방안도 있을 테고. 네. 이렇게 절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절제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서 문제예요. 그렇죠? 예. 범죄까지 벌어지니까. 그럼요. 그래서 2018년에 보건복지부가 낸 음주문화 특성 분석 및 주류 접근성 개선 보고서 예.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응답자 중 98.3%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인해서 한 가지 이상 피해를 입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란과 고성방가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83.1%. 예.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에게 욕설을 듣거나 시비가 붙은 사람도 46.2%. 이 보고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좀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검찰청에 따르면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4대 강력범죄자 중 32.2%가 주치자예요. 예. 그 방화 사건은 36.8%가 주치자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강에 꼭 이렇게 주치자가 모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이게 한강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근거로 쓰기에는 저는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이거 저는 한강에서 치맥이 빠지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못 하고 있지만 예. 언젠가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 한강은 치맥해야죠. 그렇죠? 예. 아니 계속 논리는 없이 계속 한강은 치맥해야지. 아니 논리가 왜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법으로 절제하게 만드는 방법이 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시는 길거리 음주를 아예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공공장소에서는 음주는 물론이고 심지어 뚜껑이 열린 술병을 갖고만 있어도 벌금을 내요. 예. 한 $1,000니까 112만 원 아니면 6개월 이하 징역형이고 호주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한테 51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찬성이에요. 난동 부리는 사람들은 강하게 제재하면 주는 사람들 줄겠죠. 예, 그러면 예. 건강한 그 치맥 문화가 한강에 저는 형성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주 소란에 대해서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과태료 1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소란 일으키고 거기서 너무 과하게 마셔서 주변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을 오히려 강력히 제재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일단 당연히 치맥은 제재하지 말고 네. 소란과 난동을 부려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그 분들에게 네. 강력한 좀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니 이렇게 피해 있는 사람들 불편해서 다 피해야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술 어디서든 다 금지시켜야지. 이런 분들 어디에나 있으니까 한강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그 알코올 도수 뭐 이렇게 절제해야 된다 이런 방안도 있는데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 가방 같은데 몰래 가져오셔서 드시는 분 계세요. 야구장 보세요. 야구장 몰래 넣어가요. 예. 그 팩소주 같은 거 이제 들고 와서
먹거나 아니면 그 물통 그러니까 같은데. 그 일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다수가 네. 피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7475번님, 한강 음주 금지 찬성이요. 솔직히 전부 그러진 않지만 일부에서 음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해요. 라고 하셨고요. 1003번님, 요즘 아이들과 가족끼리 한강공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공공장소에서 금연과 음주 금지 찬성입니다. 0621번님, 물론 건강증진법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금지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간단한 맥주 한 잔 정도는 허락해 줍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9830번님, 사고 치는 분들에게 강력한 처벌은 찬성합니다만 아예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건 과한 규제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7675번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순살만 아, 굿 아이디어. 예. 순살만 허용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뼈 이제 버리기 귀찮아서 거기 땅에다 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저희는 보통 그 치맥에 지금 맥주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분은 그 치맥의 치자에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순살만 허용하자는 게 너무. 이거 맥주 저 규제도 굉장히 힘든데 들어갈 때마다 이제 검사하는 거지. 들어갈 때마다 이거 뼈 있어서 못 들어가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맥주도 캔만 들고 가시는 걸로. 자, 7675번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와, 저희가. 예. 너무 재밌는 문자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에 네. 음주 문화 자체를 좀 바꿔보자. 이런 공헌은 사실 이제 가족 단위의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좀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보면요, 세계보건기구 그 자료를 보니까 금주 예. 정책 시행하는 168개국 중에서 거리나 공원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나라가 총 102개국으로 좀 많기는 은근히 많네요. 많네요. 예. 예. 그러나 우리나라 알다시피 다른 국가보다도 술집도 오래 못 열고 예. 술을 사랑하는 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과한 거를 좀 규제하면서 예. 억지로 이게 여기 못 먹게 하면은 음. 다른 데 가요. 청계천 가요. 맞아요, 어딘지 맞아요. 몰라. 하여튼 예. 이게 뿔뿔이 흩어져서 예. 더 통제하기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게 예. 이 한강을 지금 뭐 규제하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시간에 홍대를 한번 가보시면 네. 홍대 거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10시 지나가잖아요. 예. 그 앞에 그렇습니다. 거기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차라리 한강공원보다 그렇게 좀 밀도 있는 곳을 오히려 점검하는 게 어떤지 또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역이나 안전 문제 등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 넓은 한강공원을 과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차라리 장소를 좀 제한하자. 물가 근처에서 먹지 말게 하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좀 논란이 됐습니다만 CCTV를 더 확보해서 네. 좀 안전하게 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도 좋은 방법인 예. 것 같아요. 이제 서울시가 한강 전역 CCTV 사각지대에서 지금 30여에서 40여 대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사실 음주를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 같고요. 지금 6개월에서 1년 동안 일단은 캠페인 기간 갖고 토론회, 공청회 같은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의견이어서 예. 다양한 의견 들어서 뭐 금주구역이든 안전구역이든 이렇게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많은 목소리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 뭐 결정하겠다는 건 아닌 거네요. 맞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6개월에서 1년 동안 캠페인 기간을 갖고 다양한 또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에서 저도 뭐 치맥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네. 오늘 뭐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래도 중요한 건 코로나19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맞습니다. 잠시 멈춤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어제도 사실은 많은 분들 그 이동하시고 코로나 상황 안에서도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시고 예전만큼 확실히 경계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거리두기를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저는 이제 가장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더 커졌는데 이제 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게 커지다 보니까 예. 저 사람은 내 아는 사람은 코로나에 안 걸렸을 거다라는 예. 믿음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저는 요즘에 발생 빈도 보면 그렇게 이제 발생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인들과 좀 방역을 오히려 거리두기를 좀
뭐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습니다. 음식 같은 거 드실 때 예. 하나에 같이 드신다든지 이런 걸 좀 주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니 제리맘님께서는 한강공원 음주 찬성입니다. 시원한 강바람 맞으면서 치킨과 맥주 한 캔은 선물이며 힐링이죠. 단 과음은 절대 안 돼요라고 하시면서 CCTV를 더 보완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그 7475번님 치맥 절대 반대라고 또 하셨습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사안도 굉장히 반반으로 갈리네요. 그래요? 제가 예. 보기에는 먹자고 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예. 문자 못 보시잖아요. 못 봐요. 저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거의 좀 반반. 억울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번 논의는 서울시에서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랬습니다만 조금 그 기간을 두고 많은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저희 둘 의견이 합치된 부분은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고 네. 백신 접종이 또 이뤄지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좀 한강에서 이게 좀 많은 어울림, 모임은 조금 자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 둘의 그 토론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상식 퀴즈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예, 퀴즈 잘 듣고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맞춰볼게요. 예. 예. 자, 본격 문자창 18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다들 잘 보내셨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아름다운 유물이 많습니다. 오늘의 퀴즈, 불교의 유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찰 마당에서 야외 법회를 할 때 거는 커다란 불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유물은 무엇일까요? 1번 괴불, 2번 개불, 3번 괴지나 칭칭나네, 4번 굉장한 불꽃미남 최영진. 네, 오늘의 힌트는 유튜브에서 데이비드 리님이 주셨고요. 사랑해요 YTN 라디오 금강불개 빛형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자,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신단 섬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스트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예, 힌트가 주간식이었으면 전 못 맞췄을 것 같아요. 예. 예, 괴롭네요. 예. 예. 괴롭습니다. 그래도 좀 주셔야 됩니다. 괴롭다고요. 예. 괴짜 이중모음 아닐까 싶은데. 예. 예. 1번 괴불, 네, 2번 괴롭습니다. 개불, 예, 3번 괴지나 칭칭나네, 4번 굉장한 불꽃미남 최영진. 평생 한 번도 보기 어렵다는 이것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물이고요. 국보로 지정된 이것이 유례 없이 2점이나 서울 도심에서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우리 전민기 팀장의 힌트는 괴롭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2140번님께서는 최영진 아나운서님 발음이 안 좋아요. 1번과 2번 둘 다 발음이 똑같이 들려요. 정확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아니 다른 분들 다 잘 맞추고 계신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1번 괴불, 2번 개불, 3번 괴지나 칭칭단에, 4번 굉장한 불꽃미남 최영진 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됐죠? 0830번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건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보면 이렇게 저희 코너를 잘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개가 나오는 그런 걸 띄워드리는데
어떤 분이 에코 버전이 좀 이상하다고 하셔서 바로 뺐습니다. 저희는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청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0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위해서 어제 출국해 오늘 오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 22일 새벽에 열립니다. 이번 10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선 새 대북 정책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 백신 협력 방안, 반도체와 배터리 등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도 YTN 라디오에서 생중계해 드립니다. 두 번째 숫자는 31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일반 냉장 온도인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최장 31일간 보관해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화이자가 백신 보관 기간을 5일에서 31일로 연장해달라고 허가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오늘 새벽엔 정부가 직접 계약해서 확보한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거리두기 조정안이 내일 발표되는데요. 현행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65입니다. 네, 최근 전동 킥보드 규정이 강화됐죠. 이에 더해 서울시가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전동 킥보드형 개인형 이동장치에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비롯해 모두 65건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주차금지 구역을 정하고 견인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 요금 4만 원, 그리고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즉시 견인 구역은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10m 이내 구역, 그리고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주변 등 총 5개 구역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25입니다. 네, 어제 한낮엔 정말 더웠죠. 오늘 내리는 비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서울 낮 기온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어제보다 낮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전에 남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도 확대되고 제주도에 20에서 60mm, 영동과 경북에 10에서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낮에는 벌써 여름인가 하는 착각이 드는 5월이죠. 그만큼 햇살도 따가운데요. 5월에 뜨거운 햇볕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외선 차단제를 꺼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골라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자외선 차단제 흔히 선크림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겁니까? 네, 먼저 자외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태양광선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예. 그 가시광선 제일 끝에 있는 보라색, 보다 더 짧은 광선이라는 의미로 줄여서 UV,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예. 네, 자외선의 종류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A, B, C로 나뉘는데요. 예.
자외선 차단 지수라 불리는 SPF라고 있는데 예. 자외선 B를 막아주는 수치를 얘기를 하고 PA라는 것은 자외선 A를 차단해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 네, 자외선 A는 유리창이나 옷도 통과하는 자외선으로 피부 노화와 주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또 자외선 B는 유리창 등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단시간에 화상을 일으키거나 피부암과 백내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C는 오존층에 흡수돼서 지표면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떤 화장품은요, SPF 30이나 SPF 50 플러스 표시가 있고, 아니면은 PA 옆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SPF는 자외선 B 차단 지수입니다. 예.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것인데요. 보통 50까지 숫자로 표시할 수 있고 50보다 더 큰 경우에는 50 예. 옆에 플러스 기호를 붙여서 50 플러스라고 표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PA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수치인데 차단 정도에 따라 PA 옆에 플러스를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예.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정도가 더 큰 것이고요. 현재 플러스가 4개까지 그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개라고 하면 PA 플러스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플러스가 많을수록 좋은 거겠죠?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자외선 차단, 네네.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네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자외선 차단이 많이 되는 것만 볼 것이 아니고 예. 개인의 야외 활동 종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SPF 10 전후를 예. 그리고 PA는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외출이나 실외에서 간단한 활동을 하는 경우는 SPF 수치는 10에서 30 그리고 PA는 플러스 2개, PA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만약 등산, 해수욕 등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는 SPF가 50 이상인 SPF 50 플러스, 또 PA는 PA 플러스가 3개 붙은 PA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예. 특히 야외 물놀이를 하신다면 내수성 등의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효과적으로 좀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가장 먼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화장품인지 표시됐는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하고요. 예. 또한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 표면에 균일한 상태로 부착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출하기 전 30분 정도의 자외선 차단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물 등에 씻겨 나가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네. 예.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다가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난다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시고 전문의 등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질문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발라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용할 때 혹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이들은 자외선 차단 지수를 너무 높은 것보다는 예. SPF 15에서 25나 PA 플러스 정도가 적당하고요. 예. 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피부가 얇고 외부 물질의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대신 긴 소매 옷과 모자를 이용해서 자외선을 차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도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네, 자외선 차단제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예. 자외선 차단제 같은 화장품도 사용기한이 있고 예. 제품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개봉 전 사용기한이나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니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 정현호 사무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아이돈노 시간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인식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주에 대한 규정도 조금 더 변화된다고 하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함께 짚어보고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네. 퀴즈 힌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조금 어려워요. 힌트를 잘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아름다운 유물이 많습니다. 오늘의 퀴즈, 불교의 유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찰 마당에서 야외 법회를 할 때 거는 커다란 불화를 얘기하는데요. 이 유물은 무엇일까요? 1번 괴불, 2번 개불, 3번 괴지나 칭칭나네, 4번 굉장한 불꽃미남 최영진.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무사님, 저 힌트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불은 뭐 불화할 때 그 불자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발음이 개불로 되는 거는 우리 먹는 거잖아요. 예. 바다 생물. 예. 예. 그거 빼고는 답이 딱 나오죠. 예. 3번, 4번은 뭐 엉터리 답변 같고. 네. 그 4번이 엉터리다. 아니에요? 굉장한 불꽃미남 최영진이 엉터리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 질문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좀 힌트를 주실 때는 네. 저희가 좀 저 진지한 힌트보다는 네. 좀 재밌자고 이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예.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자꾸 막 진담으로 나가버리니까 사실 예. 저도 약간 당황스럽긴 하는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진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쉬운 예. 게 아니니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네네. 예. 오늘 주제가 직장 내 괴롭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좀 비슷해요, 글씨가. 아닌데? 맞습니다. 그래요? 괴짜가 미궁 속으로. 예, 괴짜가 직장 내 괴롭힘은 할 때 그 괴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예, 그게 비슷합니다. 예, 예. 맞아요. 이렇게 좀 주제와 맞춘 힌트 이런 걸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밌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제가 그 정도 센스가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죠. 여기 앉아 있진 않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 네. 금지법 벌써 3년째입니다. 예. 이게 기업에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됐는데 아직은 그렇죠. 좀 부족한 부분도 많아 보이고. 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예.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는 행위였고요. 그 다음에 예. 세 번째는 뭐 당연히 결과인데요. 그거 뭐 어떤 행위, 그 괴롭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놓였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씀해서 지위의 우위는 다 아실 거예요. 뭐 예. 상사가 하는 경우에도 관계의 우위는 뭐냐? 결국에는 어떤 개인 대 집단, 어떤 학연으로 모인 집단, 동일한 집단이 다른 개인을 괴롭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거고요. 세 가지 아까 3요소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결국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가 뭘까에 그렇죠. 대한 예. 건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어디가 넘으면 그걸까 하는 건데요. 노동부에서 이게 나와 있긴 가이드가 나와 있어서 사례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워낙 조금 난해한 경우들이 많아서 좀 그대로 대입해서 풀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예, 네. 난해하기도 하고 사례가 많이 축적이 또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좀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게 이제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돼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동안 작년 19년도 7월 16일부터 괴롭힘이 딱 시행되면서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점들이 예. 이게 사업주가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거나 그것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제재 조항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조사를 해라. 그다음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가해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조항도 넣어놔서요.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결국에는 우리 사장님이나 그 사장님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이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소규모 예, 예. 사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 사용자는 사용자 또는 친인척의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에는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조금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주에 대한 좀 제재나 처벌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용자 사장님이나 이제 사용자의 친인척이 이제 괴롭히는 경우에서는 직접적인 이제 제재는 됐고요. 사실 이제 우리 직장 동료들 간의 가해자인 예.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형벌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그 가해자를 통한 징계 조치나 이런 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좀 분리하는 조치를 시행을 했었는데 네. 가해자를 분리할 때도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고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근 2년 이제 시행 2년이 다 돼가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조금 축적돼 가고 있는 시기 같아요. 아까 예. 서두에 말씀해주신 그 부분 이제 그 가해자 그 피해자에 있어서 사업주를 처벌한 건 어떤 거냐면 괴롭힘 피해 발생자를 도리어 불이익한 처분을 했잖아요. 예. 그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이제껏 형사처벌을 안 하다가 형사처벌한 데 의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서 가해자가 진정을 한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가해자가 맞는데 가해자가 지상에서 근무하다가 지하 1층 어떤 업무 공간을 마련해서 지하 1층으로 내려보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지하 1층에 가니까 뭐 사무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조퇴를 하고 뭐 병가를 내고 이렇게 했다는 게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는 좋다. 그런데 그 보호 조치를 벗어나서 징벌에 이르기까지의 수준에 있어서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정도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인격권의 침해다라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해한 것은 맞습니다만 네, 그게 그렇죠. 어느 정도 기준에 좀 부합하게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은 어떤 가해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들어오다 보면 사실 제일 먼저 기업들이나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빨리 이 사건을 처리하자는 이제 그 압박감에 시달려요. 그렇죠. 그리고 법에서 워낙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해놨으니까 엉뚱하게 좀 가해자한테 그 우리가 양을 정하는 기준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걸 조금 과다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해자는 어떤 그 회사의 발령이나 처분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호소하려면 우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뭐 예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네. 이제는 10월 14일부터는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 조치가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비밀 유지를 해야 될 의무까지 부과했기 때문에요. 인사부서나 사내고충 처리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신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소규모 자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어떤 총무부나 인사부서 없어 신고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 관계기관의 노동부 그 노동지청에 신고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직장인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실 좀 모호합니다. 그렇죠. 이게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업무를 내리는데 나는 이상하고 당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어떤 신고나 이런 걸 통했을 때 직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냐가 제일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들이 마련돼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라고 있는데요. 그 포털 사이트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나 상담센터 치시면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문의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셔서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처리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있다. 네, 있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거의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 손님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분쟁이 적긴 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서 항상 있었던 근로시간의 분쟁이었어. 왜냐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대기시간도 그러니까 대기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대기시간이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가시면 브레이크 타임을 있는 데가 있어요. 3시부터 5시까지. 요거는 우리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 시간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데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 이 근로시간은 뭐 사용자의 지시 여부나 업무 수행의 의무 참여 정도, 그다음에 참여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한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사례별로 판단하라고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근로 시간일 때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근로 시간으로 판단된 연장 근로수당, 야간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겠습니까? 이게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이 적용되니까 예. 통상 시급 곱하기 150% 곱하기 해당 시간으로 그 산출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통상 시급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최저 시급인가? 8,720원 곱하기 150% 곱하기 뭐 2시간 연장했으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건가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통상 시급이랑 최저임금은 달라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 1일 8시간 주 5일에서 40시간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월급 200이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하실 때는 기본급 200 나누기 209시간 한 그 시급이 통상 시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산출하셔서 150% 곱하고 해당 시간을 곱해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7508번님 네. 이래야 해서 라디오 꺼야 하는데 계속 듣고 싶다고. 노무사님 힘이 아닌가. 네. 아니 껐는데 제 목소리 잘 못 들으시겠네 이제. 네. 죄송하네요. 네. 예. 오늘 좀 재미가 없으십니다. 그 비가 와서 그런가요? 네. 2075번님 사용자 측이 회사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당을 삭감하거나 조율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임금의 일방적 삭감은 우리 법에서 통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임금은 우리 근로 조건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려면 양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사용자의 일방적 삭감은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예.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도 임금이었습니까? 수당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으면 임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 임금을 얘기할 때는요. 네. 그 복리후생적 금품은 이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예. 회사 측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함부로 조정하지 못합니다. 예. 0157번님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네요. 그럼 퇴직금 못 받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1일 5시간 하고 주 5일 근무. 그러면 25시간 근무시잖아요. 예. 사실 이 부분 이제 계약서 안 쓰시면 못 받는 경우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뭐 영향받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네. 그 퇴직금이라는 게 사실 예.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 우리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예. 15시간 이상이고 1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면 받으시는 게 퇴직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안 쓰셨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만약에 퇴직금은 워낙 뭐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단순한 임금 체불인 거니까요. 뭐 받으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신고를 하시더라도요. 지금 이런 경우가 네. 지금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로계약서 안 쓰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근로계약서에 대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규직이었다. 예.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지만 정규직일 경우에는요. 최대 그 벌금 2년 형사 처벌이 정해져 있고요. 예. 대신에 이분이 계약직이었다. 뭐 1년의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직이었다고 하면요. 이 부분 최대 안 쓰셨으니까 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런 조정들이 있어요. 예. 네. 9277번님 산재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업무 중간 쉬는 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나갔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가 적용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요거는 이제 업무 수행성, 산재의 가장 중요한 건 업무 수행성이에요. 그 근로자는 당연히 다들 받으실 수 있는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돼요. 예. 이거는 휴게 시간 중에 그다음에 기업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게 아니라 그 휴게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사업장을 바깥에 나가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산재로 보기 어렵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조금 모호하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담당 PD가 잠깐 그 점심 시간에 나가서 화장 이렇게 고치러 나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갔다가 눈 화장을 하다가 눈이 찔렸어요. 이건 산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업무 수행 중이 아니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업무 수행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시면 돼요. 제가 괜한 예시를 들었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예시를 좀 든 것 같습니다. 극단적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1번
불이었는데요. 괴불 할 때 이 괴자는 왜 할 때 그걸 씁니다. 예, 오늘 그래서 오답이 좀 많이 나왔는데 왜 그래 할 때 그걸 쓰고요. 4306번님은 정답 4번 굉장한 풀꽃미남 최영진이라고 예, 하셨고 6118번님 정답 대불 7270번님 정답 재불 5049번님 정답은 되불 예 7508번님 라디오 퀴즈들 중에 제일 어려워요. 요즘 제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서 오직 퀴즈 당첨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구원해드리죠. 이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노래 장미여관의 마성의 치킨 전해드리면서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